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차등해서 뿌립니다. 상위 10%에게는 15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엄청난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상위 10% 512만 명에게는 15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에게 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는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상위 10%는요. 불만이 극도로 폭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극도로 불만이 올라가느냐. 여러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지금 상위 10%가 근로소득세를 보면 전체 72%를 상위 10% 근로자가 낸다 이거예요. 근로소득세 총액이 2023년 기준으로 59조 7,8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내는 금액이 43조 1,700억 원, 72.2%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왜 우리는 차별하냐 이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종합소득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상위 10%의 부담액은 51조 5,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상위 10%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액은 43조 6,800억 원, 84.8%예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 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1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5만 원을 받고 못 받고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왜 차별하냐. 왜 차별하냐.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밤새워서 일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 18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진짜 죽도록 해서 버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받는 것도 차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면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부의 균형이라고 해서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실제 나라 경제를 집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주는 것은 평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아니 세금은 뭐 가렴 주구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탈해서 가는데 주는 것은 차별해서 준다. 그러니 512만 명의 상위 10%의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앞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뿌리잖아요.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지역화폐로 뿌리고 빚 탕감해서 뿌리고 돈을 계속 뿌리면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재정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국가 채무는 2025년 현재 이대로 갔을 때 1300조 6천억까지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요 49%나 됩니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세금 올릴 거 아니에요. 세금. 그러면 받는 것도 적게 받고 세금을 또 올리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더 지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왜 차별하냐 이겁니다. 저는 그 말이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말입니다. 아예 진짜 취약계층에게 주면서 추가 소비가 일어나게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이거는 진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쁘니까. 예, 다 주면서 말입니다. 다 주면서 상위 10%만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 불공평하다예요. 게다가 재산이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보험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소득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 덜 준다. 이것은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해서 밤새워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한테 15% 차별을 준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국민 갈라치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생지원금이라는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돈 뿌릴 이유가 없어요. 왜 돈 뿌리죠? 당선 축하금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뿌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빚내서 소비하잖아요. 가정 망해요. 집도 팔아야 되고 거리에 나앉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벌지 못하는데 빚내서 자꾸 쓰다가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업만 그렇습니까? 정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정부도 당연히 그렇겠지요. 저는 여러분 빚내서 억지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는 거 국민들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 국민에게 돈 뿌리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도의 개선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도 아니에요. 진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놨고요.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일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무서워서 고용을 못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싶어도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일은 덜하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돈은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같은 이렇게 돈 뿌리는 거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봐야 할 겁니다. 저는 진짜 충격적인 게 한번 쫄딱 망하고 나면 다시 회복 못합니다.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돈 뿌리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스가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그나마 지금 미초타키스 총리가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각오도 남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 뿌리면 저는 그걸로 끝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민생지원금 그
자체가 경제 부담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돈을 뿌렸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면 나라 부채만 계속 쌓여가거든요. 나라 부채가 쌓이면 국가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채는요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도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요 부채 폭발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외부의 충격을 걷어내면 경제는 V자 반등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의 충격, 예를 들어 부채 폭발이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경제를 때릴 때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봅니다. V자 반등이 아니라 I자로 폭망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경제에 어떤 선순환이 잘 가려고 하면요. 진짜 경제가 좋아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진짜 어렵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 푸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